예, 안녕하십니까. 자, 경비법 이제 적중 예상 문제. 적중 예상 문제. 오늘부터 문제 풀이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론 강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이론 강의 시간에 못했던 부분,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또 보강, 그렇죠. 보완 설명을 하면서 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일단 그렇게 해서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 문풀은 답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답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에 다른 것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연상되는 걸 중간중간에 말씀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구나 라고 해서 그 부분을 잘 옆에 정리하면서 따라오는 것도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처음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잇 용지라든가 이런 걸로 옆에 살짝 메모하면서 옆에 관련되는 것을 적어가면서 이렇게 진행해도 따라오시면 나중에 정리하실 때, 총정리하실 때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셔서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칙이죠? 총칙. 용어의 정의부터 갑니다. 자, 어느 파트 하시는 건지는 대충 아시죠? 1장 총칙 파트입니다. 용어. 자, 우선 요게 일단 15의 기출에서 나왔던 거죠. 경비법상 용어는 용어. 자, 일단 용어라고 하면은 용어 총칙 파트에서 가장 잘 나오는 걸 얘기하면은 하여튼 시효신기특이에요. 그렇죠? 시효신기특. 시효신기특. 아니면 뭐 이렇게 외워도 된다 그랬죠. 뭐 시신, 호송, 특기. 요렇게 외워도 된다 그랬죠. 시신을 호송하는데 특기가 있다. 요렇게 외워도 되고, 아니면 시효신기특 요렇게 외워도 됩니다. 자, 시가 뭡니까? 시설경비. 호는 뭡니까? 호송. 신은 신변. 맞죠? 그 다음에 기계경비. 그 다음에 특수경비. 다 아시죠? 시효신기특. 됐죠? 그 다음에 시신을 호송하는데 특기가 있다. 요렇게 외워도 됩니다. 자, 그래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에 대한 정의로 틀린 것은 됐죠? 요 5가지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 자, 기계경비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벌써 정답 나오죠? 기계경비라는 말은 항상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옆에 정리 잘 하십시오. 이런 말이 꼭 나와야 되죠. 기계경비란 관제, 그렇죠? 관제시설 이런 말이 나와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벌써 시설, 장소 이런 말, 그 다음에 도난, 화재 이런 말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이거는 바로 뭐에 대한 얘기예요? 시효신기특에서 시설경비에 대한 얘기잖아. 이거는 시설경비에 대한 얘기죠. 시설경비. 그래서 바로 정답은 1번이죠. 그리고 호송경비는 현금, 유가증권, 기금속 상품. 맞죠?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워라? 현상금. 맞죠? 현상금 외우세요. 현상금유. 그래서 호송경비. 뭐를 호송합니까? 현상금유, 유가증권, 현금, 기금속, 상품, 그 다음에 신변보호. 신변보호는 사람의 생명의 신체, 생명의 신체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죠. 생명의 신체. 특수경비는 뭐 바로 공항 등 국가 중요 시설의 경비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죠. 그렇죠. 1번이 되죠. 그래서 이런 말들. 그래, 이런 게 용어 문제죠. 항상 이런 문제는 나오죠. 이런 문제는 나옵니다. 항상. 그래서 시설경비.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시설경비라고 하는 거는 도난, 화재 뭐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혼잡이라는 말 들어가죠. 혼잡경비. 이 혼잡경비라는 말은 원래 경비법에 나오는 용어는 아닌데 원래 혼잡경비 맞죠? 중요행사경비 뭐 경찰 쪽에 나오는 용어예요. 그런데 이제 혼잡경비도 시설경비 안에 들어간다. 시설경비 안에 혼잡을 방지하는 것도 들어간다. 독립된 혼잡경비란 말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죠? 중요행사경비라고 그러는데 행사안전경비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경찰 쪽에서 쓰는 말이고 혼잡을 담당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혼잡을 담당할 수도 있다. 시설경비가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제까지도 담당할 수 있다 없다. 방제까지도 시설경비 안에 넣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방제는 조금 그 재해를 방지하는 거니까 좀 전문성 있는 파트죠. 그렇지만 시설경비 속에 방제도 넣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시설경비 속에는 도난, 화재, 혼잡, 방제까지도 넣을 수 있다. 근데 방제는 조금 그 재해를 자연재해, 물론 재난도 자연재해가 있고 인위적인 재난이 있겠지. 재난이 있겠지. 그러면 그런 거는 좀 전문 파트죠. 전문성 있는 파트라서 방제라는 말은 여기에 넣질 않았는데 방제도 시설경비 하는 분이 담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답 찾는 데 주력하지 마시고 관련되는 다른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입니까? 1번이죠.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2번. 경비업법상 역시 용어 문제죠. 역시 용어 문제. 예, 2번. 자, 봅니다. 시설경비는 시설 장소, 도난, 맞죠?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다. 호송경비는 운반 중에 있는 현금, 도난, 아까 그런 말 했죠. 현상금류. 신변보호는 사람의 생명의 시체에 대한 위험 발생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다. 맞죠? 사설 경호를 말하는 거죠. 특수경비업무는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계에서, 맞죠? 기계에서 감지 송신된 정보를 경비대에서 외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 관제시설이라는 말은 어디에 쓰는 용어라 그랬어요? 관제시설이라는 말은 어디에 쓰는 용어라 그랬어요? 기계경비. 그런데 왜 특수경비라고 그래?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시험 문제지를 받으면 시간이 없어요. 바로 답 체크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 시간이 없어. 그래서 바로 답을 찾는 요령, 요런 거를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부하면 빨리빨리 답을 찾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역시 용어 문제였죠? 예, 그 다음에 3번으로 봅니다. 3번. 사용은 역시 용어 문제 12회 기출. 시설경비란 경비를 필요하는 시설 장소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에 혼잡. 맞죠? 도난, 화재, 혼잡. 맞죠? 등이라 그랬으니까 방제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 경비지도사와 특수경비지도사가 있다. 그렇습니까? 특수경비원이라는 말은 있어도 특수경비지도사가 어디 있습니까? 경비지도사에는 무슨 지도사와 무슨 지도사? 일반 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나눌 수 있죠. 특수경비지도사는 없죠. 특수경비원은 있어도. 맞죠? 예,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3번. 경비원이라면, 그래서 요게 틀린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경비원이라면 경비원 허가를 법인이 채용한 고용인으로 일반 경비원과 특수경비원도 그렇죠. 맞고, 무기라면 자, 인명 또는 시체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 소총을 말한다. 그렇죠? 여기에 분사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무기에는 분사기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예, 안 들어가죠. 그래서 무기, 소총을 말한다. 그래서 틀린 것은 정답은 2번을 말한다. 됐죠? 지금까지는 지금 쉬운 문제들입니다. 차츰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4번. 경비업법에 규정된 정의다. 안에 들어갈 단어가 올바르게 있어서 역시 아까 나왔던 문제죠. 시설 경비란 요게 18회 기출 문제입니다. 시설 경비업무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장소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도난이 들어가야 되죠. 도난. 그 다음에 화재, 그 다음에 그 밖에 등등 뭡니까? 혼잡이죠. 혼잡 등 속에는 방제 업무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정답 찾으면 뭡니까? 정답은 도난. 맞죠? 그 다음에 화재, 그 밖에 혼잡이잖아. 혼잡.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 2번. 이런 거는 바로바로 답 나와야 되죠. 예. 그래서 바로. 자, 그 다음에 경비업부상 집단민원. 역시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집단민원. 그래서 요거는 몇 회 문제? 15회 기출이죠. 집단. 자, 내가 이론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죠. 민주정쟁 대권백. 기억나십니까? 2강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죠. 민주정쟁 대권백. 3강 시간인가요? 그때 얘기했죠. 집단민원 현장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민주정쟁 대권백. 맞죠? 예, 기억나죠? 예, 그러니까 뭐 간단하죠. 대권백. 백할 때 뭡니까? 백. 민주정쟁 대권백. 100인데 왜 70명이라고 그래? 맞죠? 70명이 될 수가 없잖아. 70명의 사람이면 국제문화에서 몇 명이 넘어가야 돼요? 100명 이상이 넘어가야 되죠? 그럼 그것만 가지고도 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예. 그래서 민주정쟁, 주가 뭡니까? 주주총회. 근데 무조건 주주총회라만 그러면 안 돼요. 주주총회 이해 대립이 있어야 돼. 다툼이 있어야 돼. 무조건 그냥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맞는 말이 틀린 말이야. 주주총회를 100명 이상이 모인 주주총회. 그러면 안 되죠. 주주총회는
이해 대립이 있어서 있는 장소라 그래야 돼. 예. 그런데 국제 문화 예술 체육 행사장은 명수를 따집니다. 100명. 그런 게 조금 이제 경찰청으로 전화해 보면 조금 모순이죠. 왜냐하면 경찰청에 전화하면 답을 그렇게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 전화 한번 하면 뭐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교수들이 100명 이상 모였어. 심포지엄을 한단 말이야. 국제 학술 대회를 해. 그래도 집단 민원 현장입니까 그게? 근데 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 법에는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경찰청의 답도 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 걸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예요. 아니 그걸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해석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교수 한 150명이 모여가지고 국제 학술 대회였다. 그게 그 집단 민원 현장입니까? 100명만 모였다고 해서?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법의 경비법에는 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어쩔 수가 없어. 주주총회는 말 그대로 주주총회만 한다고 해서 집단 민원 현장이 아니고 주주총회 속에 이해 대립이 있어야 돼. 그런 말이 들어있어야 돼. 예. 그래서 민원이 있죠. 민주정쟁 대권백 민원. 맞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을 하는 장소. 대집행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행정법에 나오는 용어인데 예를 들어서 대집행, 이 대자가 대신 집행해버린다 이 말이야. 고지를 했는데 말 안 들어? 그러면 대집행해버려. 예를 들어서 철거하라 이런 거 있잖아요. 무허가 건물 철거하라 철거 안 해? 그러면 확 밀어버리죠. 그러면 그 집단 민원 현장이 발생할 수 있잖아.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죠. 무허가 건물 뭐 달동네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대집행 장소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그런 데는 집단 민원 현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70명이니까 이게 답이죠. 국제문화예술 행사는 100명 이상이 모이는 이런 말이 나와야 돼. 그래서 정답은 70명이라 그랬으니까 틀린 말이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된다. 되겠죠? 예, 그 다음 6번은 역시 용어 문제. 시오 신기특 참 잘 나오죠 시험에. 이게 용어 뭐 시신을 호송하는데 특기가 있다 이 말은 항상 잘 나오는 거야. 이거는 뭐 항상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갑니다. 옳지 않은 것은 신변보호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고 생명을 보호한다. 맞죠? 기계경비는 시설 장소. 왜 시설 장소에 도난화재가 왜 나와? 그래서 이거는 시설 경비에 대한 얘기죠. 기계경비라는 말은 무슨 말이 항상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관제 시설 이런 말이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정답이 2번이죠. 호송경비는 아까 호송경비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요? 현상금류 외우라 그랬죠. 현상금류 현상 그 다음에 금유 됐죠. 특수경비는 공항 등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 시설 장소니까 요거는 시설 경비에 대한 얘기죠. 예, 그 다음 7번으로 갑니다. 7번. 자, 경비업 법령과 경비업법 법령이라고 하는 말은 경비업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비업법 시행령 이런 걸 다 말합니다. 다 말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4회 기출이죠. 경비원은 법인이 아니면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영위할 수 없습니다. 개인은 자연인은 못합니다. 법인이 아니면 영위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경비지도사는 일반 경비지도사와 특수경비지도사 말도 안 되는 소리 아까 나왔던 문제죠. 비슷한 문제는 있었죠. 일반 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나눌 수 있고 경비원은 특수경비원이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된다. 그래서 바로바로 이런 거는 바로바로 답 찾으면 됩니다. 신변 업무를 보호하는 경비원은 일반 경비원이다. 경비업의 허가권자는 시도경찰청장이다. 맞죠? 지방경찰청장은 용어 안 쓴다 그랬죠. 전부 다 시도경찰청장으로 다 바뀌었다 그랬죠. 그 다음 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비업의 허가기간은 경비업은 몇 년 만에 갱신해야 됩니까? 허가기간이 몇 년입니까? 5년이죠. 5년. 예, 갱신 문제 이따가 나옵니다. 또 그때 가서 말씀드리고 하고 7번의 정답은 2번이죠. 그 다음 8번 경비업법상 규정된 용어 역시 또 용어에 관한 문제죠. 예, 역시 용어에 관한 문제. 자, 갑니다. 경비조사는 일반 경비조사, 특수 경비조사로 구분된다.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기계 경비조사죠. 옳은 거 찾는 거니까 이건 틀린 말이죠. 일반 경비조사와 기계 경비조사로 구분된다. 그 다음에 2번 국가 중요 시설에는 공항, 항만, 원자력 발전소 등의 시설 중 국가 정보안이 그렇죠. 국가 보안 목표 시설. 자,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잘 들어요. 하나는 국가 보안 목표 시설이라는 게 있어. 하나는
보안 목표시. 요거는 누가 지정한다? 요거는 누가 지정한다?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고, 요거는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고, 그 다음에 국가중요시설. 국가중요시설에는 누가 지정한다? 요거는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다.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다. 국가중요시설에는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급도 있고, 나급도 있고, 다급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가급은 뭐 국가 안보에 뭐 맞죠? 뭐 결정적인 영향, 뭐 상당한 그 중대한 영향, 그다음에 뭐 상당한 영향을 준다. 가급 시설은 상당한 영향을 주는 거, 중대한 영향을 주는 거. 그다음에 가급은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 뭐 이렇게 또 나눌 수 있는데 이것까지는 경찰 시험에나 경찰관 시험에나 나오지 경비지도사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경비지도사 시험은 요까지 나옵니다. 요까지. 국가보안 목표 시설은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고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요까지는 나오는데 가급, 나급, 다급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가급은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시설, 나급은 국가 안보에, 그 다음에 나급은 중대한 영향을 주는 시설, 맞죠? 다급은 상당한 영향을 주는 시설. 그래서 뭐 요거 외울 때 가결, 나중, 다상, 뭐 가결, 나중, 다상 이렇게 외우라 그러는데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 우리 경비지도사 시험에는 요 정도는 안 나오고 요까지는 나옵니다. 요까지. 국가보안 목표 시설은 누가 정한다? 국가보안 목표 시설은 국가정보원장, 그 다음에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 그래서 요까지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거는 국가보안 목표 시설이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죠. 정답 2번이 되는 거죠. 무기 속에는 분사기 안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무기 속에는 무기 속에는 권총, 소총, 분사기는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특수경비원은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안 특수경비원으로 정한다. 말도 안 되지. 특수경비원이 무슨 시설경비하고 호송경비하고 관계됩니까? 특수경비원은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틀렸죠?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요 정도는 바로바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자 됐고 8번의 정답이 2번이고 그 다음에 9번. 자, 경비법상 용어 역시 용어 문제죠. 예, 지금 1강 시간에는 계속 용어 문제가 지금 주로 나옵니다. 자, 경비법의 전부 또는 일부 맞습니까? 예, 전부 또는 일부 맞습니다. 요것도 1강 시간에 얘기했죠. 전부 또는 일부. 맞죠? 예. 그 다음에 2번 호송경비란 현금, 유가증권, 기금속 상품, 현상금류. 맞죠? 현상금류. 맞죠? 그 다음에 특수경비란 신변보호를 위하는데 신변보호 업무가 무슨 특수경비업입니까? 신변보호 업무는 따로 있죠?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이런 거는 뭐 아주 쉬운 문제죠. 무기라 하면 제작된 권총, 소총 이 속에는 분사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래서 정답은 틀린 것이니까 3번이 되겠죠. 됐죠? 예, 뭐 바로바로 이런 거는 뭐 바로바로 답 나와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자, 대기업 회장 가면 자신의 경호를 위해서 잘 봐요. 대기업 회장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호를 위해서 지인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무술 유단자 A를 고용해서 신병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예.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지인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무술 유단자 A를 고용했죠. 그러면 요거는 경비회사에서 도급을 준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개별적으로 한 겁니까?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뭐 지인한테 소개받아가지고 뭐 사설경원 했다. 그러면 아무 경비업에 적용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사적으로 한 거잖아. 맞죠? 아니 쉽게 생각해요. 뭐 어디 저 아파트도 뭐 경비회사에 도급 줘가지고 뭐 경비회사에서 고용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그냥 직영으로 한 거야. 직영으로. 그럼 경비업법하고는 관계가 없지. 그거는 직영으로 한 거잖아. 경비업법은 도급을 줘야 되잖아. 그렇죠? 이거는 직고용이잖아. 직고용. 직영이에요. 이거는 직고용이라. 그래서 이거는 전혀 경비업법에 적용이 없죠. 그래서 경비업자도 아니고 경비업에 적용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경비업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답은 4번이 되죠. 이것도 13회 기출로 나왔던 거죠. 그리고 A가 어떻게 일반 경비원에 해당됩니까? 직고용으로 형태를 했는데 그리고 굳이 따진다면 이거는 사설경원이잖아.
그런데 이거는 또 경비업법에 도급을 받은 것도 아니야. 직고용이야. 그래서 이거는 아무한테도 해당이 안 되고 바로 경비법에 적용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번의 정답이 4번이고요. 예, 요거는 조금 함정이 있었던 문제죠. 예, 함정이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이제 11번으로 갑니다. 경비법에서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업무. 이거는 뭐 쉽죠. 용어 가지고 바로 나오는 답이야. 관제시설 이런 말만 나오면 정답이 뭡니까? 기계경비죠. 기계경비. 그렇죠. 바로 정답 때리는 거죠. 이거는 기계경비.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자, 그 다음에 12번. 특수경비의 경비 대상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자, 요거죠. 아까 내가 국가보안목표시설하고 국가중요시설이 따로 있다 그랬죠. 국가중요시설에는 누가 지정한다 그랬죠?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 그랬죠. 그 말 했죠. 예. 그래서 국가보안목표시설과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뭡니까?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그랬잖아. 그럼 공안, 항만 당연히 국가중요시설에 들어가죠. 특수경비원이 배치될 수 있는 곳이니까. 그럼 국가정보리죠. 보안목표시설, 은행관공서,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 은행관공서가 국가중요시설입니까? 은행관공서가 국가중요시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거. 자, 됐죠? 국가중요시설이라는 말은 넓은 개념입니까? 좁은 개념입니까?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그 속에는 국정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도 있고 또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광의에 넓게 국가중요시설을 보면은 이 속에 국가중요시설과 국가보안목표시설로 이렇게 이대별할 수 있다. 그러면 국가보안목표시설은 국정원장이 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 그래서 국가중요시설을 광의로 넓게 봤을 때 다 들어간다. 국정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도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은행관공서는 말이 안 됩니다. 은행관공서는 국가중요시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경비법에 옳지 않은 것은 일반 경비원은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의 특수경비를 수행할 수 없다. 맞습니까? 그렇지.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은 특수경비원이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국가중요시설은 공항, 항만, 원자력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정보원장 국가보안목표시설, 국가보안시설이라고도 합니다. 맞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국가보안시설을 말한다. 왜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옵니까? 행정안전부 장관하고는 전혀 국가중요시설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무슨 장관이 나와야 돼? 국가중요시설은 항상 이 두 사람을 떠올리면 돼요. 누구예요? 국가정보원장과 국방부 장관을 떠올리면 됩니다. 왜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옵니까?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죠. 국방부 장관도 국가중요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플라스틱 권총은 말도 안 되죠. 플라스틱 권총은 플라스틱 권총을 살상용으로 무기는 살상용인데 물론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플라스틱 권총이 무슨 살상 무기가 됩니까? 살상 무기의 성질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정답은 다 틀렸고 볼 수 없다 그랬으니까 맞잖아요. 권총은 무기로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안전부 장관 때문에 틀린 거죠.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 자, 그 다음에 14번 집단민원 현장. 집단민원 현장은 민주정쟁 대권백. 그것만 떠올리면 답 다 나와요. 특정시설은 민원이 있는 점 민 들어갔죠? 그 다음에 주주총회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해 대립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 이해 대립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돼요? 이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노동쟁의, 그렇죠, 노동쟁의 들어가죠. 근데 행정절차법이 아니잖아. 이 행정절차법은 아니고요. 항상 대집행을 하려면 무슨 법이 나와야 돼? 행정대집행법이라는 게 나와야 됩니다. 행정대집행. 집행을 한다는 것은 강제성을 띠는 건데 그 법은 행정대집행법에 나옵니다. 대집행법에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정답은 4번이 된다. 행정절차법에 무슨 대집행하고 관계되는 규정이 나옵니까? 없죠? 예, 그런 거는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15번으로 갑니다. 15번. 자, 15번. 경비법 집단민원 현장. 민주정쟁 대권백. 민주정쟁 대권백. 그러면 정답 나오네요. 120명이죠. 100명 막 넘어가면 국제행사장에는 집단민원 현장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그렇죠? 다만 주주총회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아, 요 다음 문제에 나오겠네. 자, 15번의 정답이 4번이죠. 네, 100명 넘어가니까 국제행사. 예, 그래서 그런 거. 자, 한번 16번 문제 집단민원. 그렇죠, 요거죠. 지금 말이죠. 주주총회라는 말이 나오면 이해대립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죠. 들어가야 됩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다만 70명이면 국제문화예술행사는 100명이 넘어가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는 70명만 가지고는 집단민원 현장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 행정대집행에 관한 데는 대집행을 하는 장소니까 당연히 행정절차법에 하는 거 행정대집행이니까 맞죠? 네, 맞죠.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그죠? 예. 그 다음에 17번 봅시다. 집단민원 역시 민주정쟁 대권백. 이것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민주정쟁 대권백. 자, 집단민원에 해당하는 건축법에 철거명령이 내려진 장소. 건축법에 철거명령이 내려진 장소입니까? 건축법에 철거명령이 내려진 장소. 집단민원 현장에 해당됩니까? 틀렸죠? 요거는 100명 때문에 건축법이 아니죠. 건축법이 아니고 철거명령은 대집행입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법 이런 거하고 관련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건축법은 철거명령에서 내려진 장소면 분쟁이 있어야 돼. 이해대립. 그러니까 대집행이란 말이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50인 이상이 아니고 100명 이상이고,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고지된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해서 집단민원 현장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건 없죠. 예. 그래서 이해대립이 있다든지 이런 말이 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 노동관계조정법이다. 노동관계 장세가 그렇죠. 쟁의 조정을 했다면 벌써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정 신청을 한 거죠. 이거는 굉장히 시한폭탄처럼 민원 현장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된다. 예, 4번이 된다. 역시 바로 응용 문제입니다. 16회 기출로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18번. 자, 18번으로 갑니다. 18번에는 무슨 문제냐면, 자, 봅시다. 18번. 경비법 집단민원에 해당한 역시 민주정쟁 대권백만 딱 머리에 넣어놓고 있으면 집단민원 현장은 다 풀 수가 있어요. 예,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행정대집행. 대기업 주주. 그래, 요게 문제잖아. 주주총회만 있다고 해서 그게 집단민원 현장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해관계 대립이라는 말이 들어가야잖아.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100명 이상이면 문화행사. 나왔죠? 노동쟁이.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 그렇죠? 요런 말. 아까도 이런 문제가 몇 개 나왔죠? 예,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 경기도 수원시에서 경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A경비법인은 수원시 소재 B은행의 현금. 자, 요거는 호송경비하고 관계가 되는데, 아까 현상금융 맞죠? 현상금융. 자, 현금 20억을 합니다. 하는데 언제까지 요거 대전광역시의 B은행으로 운반 업무를 담당이 되었다. 이에 관해서 설명으로 드려서 이거 호송경비 통지서, 호송경비 통지서를 언제까지 보내줘야 돼요? 언제까지 보내야 됩니까? 출발 전일이죠. 출발일입니까? 출발 전일입니까? 수업 시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출발 전일까지. 그죠? 전일까지. 출발 전일. 그러니까 출발 전이니까 몇 시에 나와야 돼? 이 10월 10일이니까 10월 10일이 나와야 되죠? 24시까지. 맞죠? 오후 12시란 말이에요. 오후 12시. 그렇죠? 10월 10일 출발 전일까지. 그러니까 출발 전일까지 호송경비 통지서를 제출해야 되잖아. 그러면 틀린 것은 호송경비에다 1번은 맞는 말이고, 연구소에서 관할경 협조를 얻고자 할 때는 2006년 10월 10일이 아니죠. 10월 10일 오후 12시까지 호송경비를 제출해야 되잖아. 출발 전일까지가 공식 아닙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 호송경비통지서는 주원경찰서에 제출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죠? 그 다음에 호송경비통지서는 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 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도 그렇죠. 이메일이라든가 전자문서 통지서도 할 수 있다. 맞죠? 종이로 된 것만 해던 게 아니고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맞는 말이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이해되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1강 순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1강에서는 뭐 특별히 뭐 틀릴 거 없죠. 용어만 조심하면 뭐 나머지는 거의 틀릴 게 없습니다. 민주정쟁 대권백 요것만 확실하게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뭐 시효신기특 그 다음에 시신을 호송하는 데 특기가 있다. 요런 용어만 잘 파악하시면 뭐 시험에 어떤 게 나와도 틀릴 일은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1강 순서는 요것으로 마치고 2강 순서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